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최종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반인데 최종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한 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물질 구성과 관계된 게 뭐뭐 있죠? 물질이 구성된 게 양자하고 중성자하고 전자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게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자하고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있다. 그랬고요. 세 번째, 양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일까? 질량은 전자의 질량이 얼마 되죠? 9.1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kg이죠. 거기다가 양자는 또 얼마예요? 전자의 몇 배? 1840배. 1840배를 하면 돼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일렉트릭 볼트에 대한 설명으로 모른 것은 일렉트릭 볼트. 어제도 얘기했었죠? 뭐죠? 전자 한 개가 1볼트의 전이차를 통과할 때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다. 어제 보니까는 이제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볼트를 통과할 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전이차 사이를 옮길 때의 그 운동 에너지란 얘기죠. 그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볼트에서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렉트릭 볼트에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아까 같은 얘기였죠. 뭐라 했죠? 한 개의 전자가 1볼트의 전이차를 옮기는데 필요로 하는 운동 에너지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1의 에너지는 일렉트릭 볼트다. 일렉트릭 볼트는 2분의 1 MV 자승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기억을 꼭 좀 해주시고요. 6번에 이 일렉트릭 볼트는 얼마? 수로 말하면 얼마라겠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줄이란 얘기죠. 이렇게 꼭 줄이란 얘기도 단위까지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원자의 성질로 4가지 양자수로 결정되는데 한 개의 양자 상태에는 한 개만의 전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누구의 원리가 되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 베타 원리라는 것은 금지 원리예요. 하나의 양자 상태는 하나만 전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그것도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만은 파울리의 베타율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뭐죠? 옳지 않은 것은 이게 틀리죠? 하나의 양자 상태, 하나의 전자 상태죠. 그게 베타율의 여기 파울리 베타율의 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에 주 양자수 n이 3인 전자각 M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얼마일까? 그 파울리 베타율의 그 공식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표시하죠? 2의 N의 자승. 그러면은 얼마죠? N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N이 3이란 얘기죠?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답이 얼마죠? 18이죠. 2의 N 자승이니까 18이라는 얘기죠.
2, 8, 18로 나가죠. 전자수가 32인 원자의 가전자수 얼마죠? 가전자수 4개. 4개. 사가 원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에어컨 좀 꺼볼랍니까? 그 다음에 11번. 그 문제가 있는가요? 빛의 파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빛의 파동성에는 거기 반사, 간섭, 회절 반사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도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릅니까? 좀 적으세요. 좀 적으세요. 내가 해볼게. 이걸 볼게요. 실제로는 많이 생략하고 했었는데요. 파울리 베타율의 원리를 만족하는 분포함수는 뭘까요? 페르미 디렉이죠. 파울리 베타율의 원리를 만족하는 분포함수는 페르미 디렉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거는 절대온도 0도 상태에서 에너지 중에서 입자의 점유율이 2분의 1이 되는 조건. 가번. 같을 때는 0.5라고 하는 0.5 아니면 2.1,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입자의 점유율이 2분의 1 때는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페르미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은 페르미 에너지에 대해서는 온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한다. 맞아요, 틀려요? 온도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죠. 페르미 주기는. 그 다음에 캐리어 농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한다. 온도나 캐리어 농도에 따라서 이게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절대온도 0도에서 전자가 점유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얘기죠. 최저 에너지가 아니고 최고의 에너지라는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1쿠롬의 전하를 얻으려면 전자는 몇 개가 필요한가? 이걸 계산해 보면은 1쿠롬은 1.602 곱하기 10의 19성분의 1쿠롬으로 여기 1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죠? 6.24 곱하기 10의 18승이 됩니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어떤 도체의 단면을 1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단면을 0.01초 동안 통과하는 전자락수는 얼마일까? 이거는 문제를 대입해 보면은 나오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분의 1 곱하기 Q는 IT니까 1 암페어 곱하기 0.01 하면은 이제 그게 통과하는 전자 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반도체에 전장을 가하면은 전자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요? 반도체 불규칙하게 운동한다. 전장을 가하면은 전자는 불규칙하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장을 가하면은 그 자체 내에 산란 현상으로 해서 불규칙하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14번에 보면은 금속 표면에 빛을 쏘이면은 금속 내의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뭐라 하죠? 광전자 방출이 되겠죠. 열전자 방출은 열을 가할 때 방출되는 거고요. 냉응극은 전개, 강한 전기를 가할 때 방출되는 게 이제 냉응극 방출되고요. 이체전자 방출은 뭐죠? 금속 표면을 충돌했을 때, 쐈을 때 1차 전자하고 충돌 후에 나오는 2차 전자 방출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을 쏘이면은, 금속 표면에 빛을 쏘이면은 광전자 방출이 된다. 그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중 물질에서 전자가 방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열을 가한다, 빛을 가한다, 전기를 가한다, 압축한다? 압축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예를 들면은 가전자대에서 최외곽의 전자를 빛을 가하든지 열을 가하든지 전기를 가해서 탈출을 시킬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전자 방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겠고요. 전자 방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금속은 고온으로 가열하면은 자유전자의 일부가 금속 외부로 방출되는 현상을 열전자 방출한다. 맞죠? 금속 표면에 빛을 입사시키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광전자 방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면에 강한 전기를 가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 냉응극 방출이라는 얘기야. 냉응극 방출. 금속 표면에 전기를 가면 금속 표면의 열전자 방출량보다 전자 방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뭐라고요? 쇼트키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은 광전자 방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광전자 방출. 광전자 방출은 금속의 이람수와 관계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금속 표면에 빛이 입사되면은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뭐라고요? 광전자 방출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에 보면은 한 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다량으로 입사하면은 광전자 방출이 일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라번, 광전자 방출을 위해서는 금속 표면에 입사되는 빛의 파장이 한 개 파장보다도 짧아야 한다. 뭐가 틀리죠? 다번이 틀리죠. 한 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다량으로 쏘이면 한 개 파장보다는 짧은 파장을 쏘아야만이 방출이 된다는 얘기죠. 전자 방출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상당히 높은 주파수의 빛이 금속 표면에 가했을 때 그 금속의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뭐라 하느냐? 뭐죠? 무슨 현상? 광전자 효과. 광전자 효과라는 얘기죠. 금속 표면에 높은 주파수의 빛을 쏘이면은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된다는 얘기죠. 광전자 방출. 빛광자, 전자. 빛을 발사한다는 얘기죠. 에너지 준위도에서 영준위는 무슨 준위? 이탈준위 또는 탈출준위라고 그러죠. 영준위는 이탈준위라고 하기도 하고 탈출준위라고도 한다.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금속체 내에 있는 전자가 표면 장벽을 넘어서 금속 밖으로 방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뭐라 하느냐? 뭐라죠? 일함수를 한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일함수로 한다는 얘기야. 일함수. 그거 보면 일함수는 표면 전위장벽에서 페르미 준위를 빼준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람수는 표면 전이에서 페르미 준위를 뺀다는 얘기죠.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람수가 클수록 열전자 방출이 적어진다. 그 다음에 페르미 준위에 있는 전자가 예부로 이탈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람수라면 그런다는 얘기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값이 어떨까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는 얘기죠. 물질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람수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값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부 다릅니다. 금속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전부 이람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람수가 큰 것이 전자 방출이 쉽게 난다. 응? 틀렸죠? 이람수가 클수록 방출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람수가 적을수록 방출이 쉽다는 얘기죠. 표면 장벽 에너지의 페르미 준위와의 차이를 이람수로 한다. 표면 전위 장벽 빼기 페르미 준위를 이람수로 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암기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가 방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에너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이람수란 얘기죠. 탈출하기 위해서. 예, 그것을 이람수로 한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전자 방출용 재료로 저감하지 않는 거. 열전자 방출. 이람수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이람수가 적어야 된다. 이람수가 적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융점, 녹는 점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되고, 방출 효율이 좋아야 될 거고, 가공 공작이 용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전자 방출용 재료로서 저감한 거. 이람수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이람수 적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열음극을 갖는 것은 뭘까? 열음극은 수은 정리관이 열음극이에요. 열음극.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음극을 갖고 있는 것은 수은 정리관이다. 열전자 방출에서 전개에 의해서 이람수가 작아져서 열전자 방출이 쉬워지는 이 현상들을 뭐라 하느냐? 뭐예요? 쇼트키 현상.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전자 방출할 때 전개에 쏘이면 이람수가 적어져서 열전자 방출이 쉬워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쇼트키 현상이라고 합니다. 열전자 방출에서 전자류가 온도 제한 영역에서도 플레이트 전위의 상승에 의해서 더욱 증가하는 현상. 열전자 방출할 때 전자류가 온도 제한 영역에서도 플레이트 전위의 상승에 의해 더욱 증가하는 현상. 쇼트키란 얘기죠. 쇼트키 효과는 아까 했던 거란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쇼트키 현상이나 뭐냐면은 열전자 방출할 때 전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람수가 작아져서 열전자 방출을 쉬워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자류가 플레이트 전위의 상승에서 더욱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쇼트키 현상이라고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금속의 2차전자 방출비에 대해서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금속의 2차전자 방출 항상 일정하다. 일정할까요? 일정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속에 따라 다를까요? 물질에 따라 전부 다르다는 얘기죠. 방출비의 값은 항상 1보다 작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항상이란 틀린다는 얘기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2차전자는 반사되는 전자를 의미한다.
2차 전자. 2차 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접했던 것 중에서 진공관이 있거든요. 여기는 캐소드입니다. 캐소드고 그리드고 여기가 플레이트 쪽이거든요. 양극이에요. 여기가 음극, 여기가 양극인데 전자가 방출됩니다. 전자가 방출되거든요. 방출돼서 세게 하면은 여기서 왔던 게 이제 부딪히고 튀어나온다는 얘기. 튀어나와 이렇게 전자가. 이게 들어가는 게 1차 전자고 튀어나오는 게 2차 전자예요. 2차 전자. 근데 여기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튀어나온 게 다시 들어가라고 여기다가 스크린 그리라든지 여기다가 다시 억제 그리라든지 붙이는 겁니다. 이게 사극관, 이게 3극관인데 4극관, 5극관을 만드는 게 2차 전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2차 전자 나왔다 다시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이게 2차 전자입니다. 기체 중에서 방전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는가? 기체 중에서 방전. 기체 중에서 예를 들면 낙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건데 낙뢰 같은 경우에 낙뢰 칠 때 기체가 완전히 절연파게 되는 거예요. 절연.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도 그 기체를 절연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기체 중에서 방전 현상 같은 경우에 절연을 파괴한다. 절연. 그게 이제 방전 현상, 절연 파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전류현상, 광전현상, 절연, 그거 아니란 얘기죠. 절연 파괴. 다음 에너지 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너지 대역. 여기 보면 전도대와 가전자대 사이의 영역을 금지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전도대와 가전자대 사이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자대와 가전자대. 전도대와 가전자대. 전도대 있고 가전자대가 있고 충만대가 있고 여기가 금지대죠. 여기 전도대죠. 전도대. 여기는 가전자대. 이 사이에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죠. 금지대. 여기도 금지되어 있어요. 원자 간 거리가 멀어져서 고립되면서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볼까요? 가전자로 채워져 있는 허용 에너지들을 가전자들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금지 대역폭의 크기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절연체로 구분된다. 맞아요. 그러면은 반도체의 에너지 갭의 크기가 얼마죠? 얼마? 1. 이건 반도체는 1 일렉트릭 볼트라는 얘기죠. 그러면 절연체는 5 일렉트릭 볼트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 이거 기억을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번에 전자가 외부의 힘, 열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전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핵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결정내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의 상태로 존재하는 에너지는 뭘까? 뭘까요? 에너지대는 자유전자 상태. 자유전자 상태가 무슨 대? 전도대. 여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돼 있죠. 전도대 있고 전도대죠. 얘는 가전자대. 가전자대에서
여기 금지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외부의 힘을 받아서 갈 경우에 전도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의 상태. 이게 전도대라는 얘기죠. 전도대. 여기 보면은 전도대는 전자가 외부의 힘, 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전기를 받아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의 상태. 자유전자의 상태를 에너지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순수 반도체가 절대 온도 0도일 때는 어떨까요? 0도일 때는 반도체 상태가 어떤 상태? 절연체라는 얘기죠. 절연체 똑같다는 얘기죠. 절대온도 0도일 때는 똑같이 열운동이 정지된다는 얘기죠. 절대온도 0도일 때. 우리 섭씨로는 몇 도? 절대온도 0도가 섭씨 몇 도죠? 마이너스 273도 정도는 모든 에너지 상태, 에너지 운동, 열운동이 정지돼서 절연 상태라는 얘기죠. 절연 상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온도 0도에서 진성 반도체의 모든 가전대는 뭐죠? 뭘까요? 절대온도 0도에서 진성 반도체의 모든 가전자는 뭐죠? 진성 반도체. 답이 뭘까요? 32번만 봐봅시다 한번. 절대온도 0도에서 진성 반도체의 모든 가전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대에 나가 있을까요? 전도대에 못 나가 있죠. 가전자대가 있죠. 가전자대가. 왜냐면은 거의 절연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절연 상태로. 움직임 없이 가전자대에 머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성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성 반도체. 진성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죠? 무슨 반도체죠? 진성 반도체? 예? 순수한 반도체. 진짜 반도체. 그거는 순도가 99.9999%라는 얘기죠. 그것은 거의 절연체하고 같습니다. 절연체하고. 단위 체역당 전도대층의 전자수와 단위 체역당 가전자대층의 전공수는 같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뭘까요? 진성반도체. 진성반도체는 절연체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고 보면은 단위 체역당 전도대층의 전자수의 단위 전자수와 단위 체역당 가전자대층의 전공수는 같을 수밖에 없죠. 같죠. 운반체, 캐리어의 밀도는 온도가 상승하면은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반도체의 저항 온도 계수는 부의 온도 계수죠. 부의 온도 계수. 부의 온도 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페르미 준위는 어떤 온도에서든지 전도대와 가전자의 중앙에 위치한다. 맞죠? 페르미 준위는 가전자와 전도대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죠. 중앙에 위치한다. 진성 반도체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페르미 준위는 어떨까요? 진성 반도체에서 온도가 상승하면은 페르미 준위는 금지대 중앙 쪽으로 간다. 금지대 중앙. 어떤 온도든지 간에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금지대 중앙에 위치한다. 그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페르미 준위는 어떤 온도든 간에 온도 영향을 받지 않고
금지대. 중앙에 있다는 얘기예요. 금지대. 알겠죠? 진성 반도체에서 온도가 상승하면은 원자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원자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온도가 상승하면은 각 원자의 열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 36번 볼까요?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형 반도체에서 다수 캐리어는 뭘까요? 다수 캐리어? 전공. 전공이라는 얘기죠. P형 반도체에서 첨가한 3가의 불순물을 뭐랄까요? 액셉터죠. N형 반도체에서 첨가한 5가의 불순물을 도너라 한다. N형 반도체에서 다수 캐리어, 메조리티 캐리어는 양이온과 자유전자이다. 뭐죠? 전자죠. 그래서 답은 이제 P형 반도체에서의 다수 캐리어는 전공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단결정 반도체에서 N형 불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죠. 한번 해볼까요? N형 반도체가 무슨 가? 몇 가죠? 5가. 5가고 N형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도너입니까? 액셉터입니까? 도너. 그러면 P형은 3가죠. P형은 P형. 또 이거는 액셉터. 여기로 이제 첨가되는 불순물이 뭐죠? 여기는 붕소, 알루미늄, 또 갈륨, 또 갈륨, 인디움,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래 되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5가에다는 뭐가죠? P가 PB 또 SB 여기는 뭐죠? 납 여기는 비소 안티몬 여기는 봉소 알루미늄 여기 갈륨 인디움 이렇게 꼭 기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꼭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는 실리콘 단결정 반도체에서 N형 불순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N형 반도체 아까 뭐라 했죠? P, BB, P, PB 또 AS, SB죠? 몇 번? 4번이죠? N형은 봉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이죠. 실리콘 단결정에서 P형 불순물을 적합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죠? 3번. P형 불순물. 이게 섞어서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액셉터 불순물로 사용되는 원소가 아닌 것은 액셉터는 5가예요, 3가예요? 5가죠.
엑셉트가 몇 과예요? 네? 3과죠. 3과. 3과. 3과인데 그 3과에 뭘 쓰는 것은 사용되는 원소가 아닌 것은 갈륨, 붕소, 인디움, 비소. 뭐가 되죠? 비소가 되죠. 실리콘 단결정 반도체에서 P형 불순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P형 반도체. 뭐죠? 붕소죠. 붕소.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하면 N형 반도체의 페르미준위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온도가 상승하면은 N형 반도체의 페르미준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죠? 온도가 상승하면은 일단은 금지대 중앙에 있다는 얘기죠. 금지대 중앙.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금지대 중앙에 있다. 이제 그거를 명심을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페르미준위. 페르미준위는 불순물이 증가하면 금지대 중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온도가 증가하면 그와 반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불순물의 양이 증가하면 금지대 중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온도가 증가하면 그 반대다. 페르미준위. 페르미준위의 용어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을 꼭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용어 자체가 여러분 시험 볼 때, 면접 시험 볼 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은 이런 용어들은 꼭 조그만 수첩을 가져다니면서 적어서 다니면서 이제 암기를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의 전자와 전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자 전공. 전자가 공유 결합을 이탈하면 전공이 생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 공유 결합을 전자가 이탈하면 전공이 남아있죠. 전공. 전자의 흐름과 전공의 흐름은 반대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전자와 전공이 결합하면 에너지가 흡수된다? 에너지 흡수되지 않죠. 에너지가 오히려 방출해서 방출하지 흡수되지는 않죠. 응? 자유전자는 전공보다 이동도가 더 크다. 맞아요. 이동도가 더 크죠. 이동도가 더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반도체의 특징. 홀 효과가 있다. 빛을 쬐면 도전율이 증가한다. 온도에 의한 도전율이 현저하게 변한다. 미량의 불순물 첨가하면 도전율에 거의 비례하여 감소한다. 아니 틀리죠? 불순물 첨가하면은 어때요? 도전율이 증가하죠. 불순물 첨가하면은. 그래서 이제 진성 반도체에다가 여기 3가, 4가, 3가에 5가를 넣어서 반도체를 만든 거죠. 도전율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